무대라는 공간은 언제나 예상 밖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트롯4에서 나온 그 장면은 귀여운 놀라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송가인 트로트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무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녀가 그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 관객석도 스태프도 카메라 감독도 심사위원들도 모두 누구보다 먼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송가인이 울었을까? 이 장면은 방송 직후 바로 클립으로 쪼개져 올라갔고 조회수는 미친 속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송가인을 울린 참가자 데뷔자냐, 신인이냐, 숨은 고수냐, 아니면 업계가 숨겨온 인물. 궁금증은 곧 의혹으로, 의혹은 곧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이죠. 무대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상했다 자막에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름, 화려한 경력도 없는 이름, SNS 팔로워도 거의 없는 이름. 그런데 무대가 시작된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호흡, 아무런 장치 없는 무대, 잔잔하게 시작하는 첫 소절. 그런데 그 첫 소절에서 이미 관객석이 흔들렸습니다. 기교도 아니었고 과장도 아니었고 기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기억을 꺼내는 목소리. 그 목소리 하나가 무대를 잠식해버린 겁니다. 송가인은 그 순간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이 조용해지면 그건 진짜다. 우리는 흔히 큰 환호나 기립박수가 감동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음악은 반대일 때 더 무섭습니다. 무대가 끝났는데 박수가 늦게 터지는 경우 그건 평가가 아니라 멍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동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걸 많은 무대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이 무대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가수는 침착하게 숨을 골랐고 관객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끝에서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송가인은 그때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다. 평가 시간 마이크가 송가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대는 그냥 잘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저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한 문장이 끝난 순간 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맞닿은 감각의 공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다른 심사위원들도 평소 톤이 아니었다. 보통 미스트롯 시즌에서 심사위원들은 명확한 기술 평가 언어를 씁니다. 음정 호흡 발성, 표현력 완성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가의 중심이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살았던 사람처럼 부르더라. 이 친구는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무대는 기술의 승부가 아니라 감정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체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이 무대에 참가자 정체를 바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방송 초반에도 중반에도 자막은 단순한 이름만 남겼습니다. SNS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제작진의 티저에서도 힌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커졌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냐? 시청자들은 4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숨겨진 실력파 뮤지션 즉 과거 활동한 제도전 가수, 삶 업계에서만 알려진 보컬파 완전 신인 파버스, 사연형 참가자.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 5번째 추측이 튀어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오송가인과 연결된 사람. 이 가설은 방송이 끝난 다음 날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무대는 단순 클립이 아니라 하나의 의문형 서사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종료 후 첫 반응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댓글은 딱 2글자였습니다. 누구지? 유튜브 클립은 업로드 2시간 만에 40만을 찍었고 댓글 상단부터 의심과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 그냥 신인은 아니다. 경영 감각이 너무 익숙한데 송가인이 왜 울었는지 알겠다. 영이라고 하기엔 감정이 너무 진짜다.
이때부터 시청자들은 정체 추적 모드로 전환됩니다. 한국 커뮤니티는 이럴 때 무섭습니다. 작곡가 편곡자 라이브 영상, 지난 공연 기록까지 뒤집습니다. 출발점은 발음이었다. 보컬 분석러들이 던진 첫 힌트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발음이 지방색을 가진 트로트인데 방송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1지역 출신 페타투임이 누군가에게 배운 사람, 그리고 또 하나, 3방송 초짜는 아니다. 왜냐하면 무대의 카메라 동선과 호흡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을 울렸다고 해서 감성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프로 감각도 동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선곡이었다. 해당 곡은 유명한 히트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정통 트로트에 가까웠죠. 이 선택이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신인 참가자들은 화력 있는 곡을 골라서 기술 과시나 고음 클리어를 노립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낮은 톤, 느린 템포, 텍스트 중심, 멜로디 절제. 이건 경연형 선곡이 아니라 자기 서사형 선곡입니다. 즉 그 곡을 부를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이거 실제 경험자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깊어집니다. 세 번째 힌트는 송가인의 반응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난 후에 평가를 할 때 이상한 단서를 흘립니다. 그 말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 잘 알아요. 이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한 덩어리의 의미를 남깁니다. 이 무대는 송가인 개인의 기억을 건드렸다. 여기서 시청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참가자도 비슷한 길을 걸었나? 혹시 송가인과 무대 밖에서 인연이 있는 인물인가? 그때부터 커뮤니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팬들 사이에서 떠오른 4개의 가능 시나리오,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시나리오 1 지역 기반 가창자 출신, 근거, 발음 감정 방식, 텍스트 중심의 노래법. 이 경우는 지역 축제 작은 무대 현장형 공연을 많이 거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시나리오 D 과거 방송 경험자, 근거, 카메라 이식 무대 진입 호흡 마이크 각도 조절. 이건 리허설을 겪어본 사람의 감각입니다. 시나리오 3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에서 넘어온 가수, 근거. 호흡이 정통 트로트가 아님 감정을 밀어넣는 방식이 발라드에 가까운 기교 절제. 요즘 가장 많은 트로트 유입 루트입니다. 시나리오 4 숨겨진 누군가의 제자, 근거. 소리 방식이 정석적 감정이 과하지 않음, 공백을 두는 타이밍이 정확. 이건 독학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군가 가르쳤다는 뜻. 그런데 상황이 더 커지는 결정적 사건. 무대 다음날 제작진이 공식 클립에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송가인도 울었다. 감동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 이건 제작진이 스스로 미끼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숨어있는 인물을 더 키우겠다는 선택이죠. 오디션 제작진은 절대 우연으로 이런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서사 밀어준다. 그리고 이 선택은 팬덤을 폭발시켰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체 공개해라. 이 친구 스토리 궁금하다. 너무 아깝다. 이대로 묻히면 안 된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후 4일째 되는 날, 충격적인 정체가 공개됩니다. 그 이름은 업계 전반을 뒤집고 서사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작진은 다음 회차 예고편 마지막에 그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조용히 뜨는 자막 한 줄. 참가자 박채린. 순간 커뮤니티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누구지 신인인가?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 그 박채린. 그리고 이어진 댓글들. 드디어 방송 탔다.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올 줄은 송가인이 왜 울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습니다. 박채린은 공중파나 예능에서 자주 본 인물은 아니었지만 트로트 라이브 업계에서는 이미 조용히 유명했던 현장형 가수였습니다. 이 참가자의 길이 송가인을 건드렸다. 박채린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조직 후원 없음, 오디션 경력 없음, 음원 홍보 없음, 에즈 마케팅 없음, 소속사, 큰 지원 없음. 그 대신 행사 7년 지역 무대 200회 이상, 효 공연 무대 경험, 심야 무대 경험, 관객, 1스 300명 사이 반복 공연. 이거 바로 송가인이 지나온 길입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 있습니다. 진짜 트로트는 TV보다 현장에서 더 오래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 공기와 관객의 표정과 말없이 건네는 돈봉투와 어르신들의 손과 한숨과 박수가 섞여 있는 공간. 그곳에서 얻는 감정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송가인은 그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그건 음악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석 분위기가 바뀐 이후 정체가 공개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무대에 서본 사람의 발성입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 절제가 돼 있고 삶이 묻어 있어요. 이 두 문장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저 친구는 사람이랑 노래한 시간만큼 무대가 늘었다. 카메라 앞에서만 큰 사람과 사람 앞에서 큰 사람은 다릅니다. 프로그램 외부 반응도 터지기 시작했다. 그 후 3일 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옵니다. 전주의 가다자이 행사에서 봤던 가수 맞다. 그때도 노래 듣고 울어버린 어르신들 있었음. 이 친구 드디어 떴네. 그리고 또 다른 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다.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 있는 스타일. 이런 글이 쌓이면서 무대 밖의 정보가 보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을 울리는 무대는 드라마를 만들고, 드라마는 팬덤을 만들고, 팬덤은 투표를 만들고, 투표는 생존을 만든다. 즉, 이 참가자는 이미 경연형 경쟁에서 서사형 경쟁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서사형 참가자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설명하지 않아도 대중이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승은 종종 실력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박채리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이건 단순 예측이 아닙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역대 주요 오디션들을 분석하면 세 가지 유형이 살아남습니다. 1. 기술형, 2. 감동형, 3. 서사형. 현재 박채리는 2의 스타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결승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술형 참가자는 후반에 피로도가 발생합니다. 반면 서사형 참가자는 후반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 하나, 송가인은 단순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는 미스트롯 프랜차이즈의 핵심 상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의 감정 반응은 해석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가 울었다는 건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참가자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다. 이 말이 가진 무게는 프로그램 내에서 아주 큽니다. 마지막 문장. 그날 무대가 끝난 뒤 송가인이 심사평 마지막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꼭 알려져야 합니다. 그 한 문장 이후로 어느 누구도 박채린을 신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인물 하나의 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스트롯 스포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사람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